자, 안녕하십니까. 최원서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죠.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연세대학교를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수능 잘 보는 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선생님, 연세대학교는 수시 인원수가 더 많고요. 두 번째, 수시에서 최저 등급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수능 대비를 열심히 해야 연세대학교를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시끄러라 하면서 제가 정리정돈을 해주죠. 그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선 2021학년도에 연세대학교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겠다. 자, 이제 공지가 됐습니다. 자, 자연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문계에 해당 사항 없고요. 자, 입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뽑고자 하는 총 정원은 1,427명입니다. 1,427명입니다. 서울대학교보다 학생 수가 좀 적고 고려대학교보다 학생 수가 좀 적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면접형 전형이라고 하는 거로 학생을 뽑는데, 자, 1단계에서 약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들어갑니다. 면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세대학교 수시에서는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됐죠? 그렇죠. 폐지가 됐습니다. 이 최저 등급이 폐지가 됐으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저 등급이 폐지가 됐다는 얘기는 제 설명에 자주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는 입학처는 이미 뽑으려고 하는 학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선 오히려 학생부로 연세대 수시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선 면접 전형 제가 27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근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대학교 지역 균형이랑 비교해서 한번 써볼게요. 수시원서는 몇 장 쓰죠? 그렇죠. 6장 씁니다. 그럼 연세대 면접 전형 쓰는 아이는 별일 없으면 서울대 지균을 쓰겠죠. 근데 서울대 지균에서 뽑는 인원이 431명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지균으로 서울대 붙기가 쉽냐? 연세대 면접 전형으로 연세대 면접 붙기가 쉽냐? 어머니 생각 어떠세요? 너희들은 생각 어떠냐, 아이들은? 그렇죠. 얘가 훨씬 더 뭐합니까? 인원수 적으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아니, 동일한 학과라고 치면은 인원수가 얘가 적기 때문에 여기 붙고 여기 붙으면 당연히 또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서울대 넘어가죠. 형식상으로 면접 전형이 273명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들어가는 학생들은 은근히 없을 확률이 높다. 왜? 연대 붙으면 거의 대부분 학생 뭐 붙는다고요? 서울대 붙습니다. 그럼 두 군데 동일한 학과라고 치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서울대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우수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활동우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21학년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과학공학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게 폐지가 돼서 그 인원수가 참고도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활동우수 인원수가 39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394명으로 증가했는데 이것도 꼬라지를 보니까 자, 1단계, 2단계 1단계에서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일정 배수를 뽑는다고 있고 몇 배수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 뭐가 들어가죠? 면접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가 보이십니까? 서울대학교 무슨 전형? 일반 전형이 보이시죠? 일반 전형 총 인원수를 보니까 892명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죠. 서울대 일반 전형이 합격하기가 쉽니? 연세대 활동우수자가 합격하기가 쉽니? 물어보면 서울대 일반 전형이 쉽다는 얘기죠. 동일한 학과라고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연대 붙고 서울대 붙으면 또 서울대 넘어간다. 이해 가십니까?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하시는 게 연세대학교 여기 붙으면 저도 좋아요. 대신 여기 붙을 정도의 학생이면 반드시 서울대를 합격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큰 의미가 있는 전형일까요? 내용상은 몇 명을 뽑겠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 그럼 꾹꾹 눌러서 뽑을까요? 그거 아닌 것 정도는 아실 겁니다. 뽑지 못한 아이들은 전부 다 뭐로? 그렇죠. 정시로 이월시킨다. 연세대학교는 학생 선발이 수능 중심으로 되어 있다. 수시에서 최저 등급이 폐지됐지만 반드시 이걸 다 뽑는 게 아닙니다. 연세대학교가 원하는 학생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논술 전형.
뭐 논술은 특별히 제가 지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이 정도만 할까요? 논술 전형 260명인데 연세대 논술 전형이 예전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자, 최저 등급이 폐지가 되니까 연세대 의예과, 그다음 연세대 무슨 과? 간호학과, 아니면 연세대 생활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자, 논술 전형에서 단 한 명도 뽑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또는 뭐 저희하고 설명해 오시면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의예과에서는 논술을 선발을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상위 학과, 뭐 최하위 학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은 하여간 요 학과에서도 논술 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연세대는 이렇게 갑니다. 수시 총 전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자, 그럼 이제 끝났고, 이제. 근데 요 3가지 전형 중에서 만약에 여기 붙을 정도면 뭐 붙는다고요? 계속 세뇌 교육 시키는 겁니다. 서울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거. 연세대 목표로 삼아서는 연세대 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어디로 갈까요? 정시. 정시에서는 모든 전형 중에서 가장 뽑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많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드시 뭐가 됩니까? 2월이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연세대 자연계 입시 요강 분석. 그럼 제 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 전년도 과거의 그 성적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2020학년도 입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19학년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학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 입결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총 인원은 1,435명이었고요. 자, 면접 전형. 면접 전형에서 109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109명. 1단계에서 몇 배수 뽑는다고 했죠? 3배수입니다. 3배수. 자, 그래서 추합 인원이 연세대학교는 공식 추가가 1차, 2차. 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1차, 2차 추합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93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연세대 면접 전형은 1차가 3배수니까, 그럼 1단계 통과하고 면접을 잘 보면 꽤나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활동 후 숫자. 이것도 하나 이거 있네요. 서울대 직윤과는 약간 방향성이 틀리죠. 서울대 직윤에서는 추합이 거의 안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추합이 거의 안 돌아간다고 말씀드렸고, 연세대 면접 전형에서는 추합이 꽤 돌아갑니다. 추합이 꽤 돌아가도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디 붙은 아이들이라고요? 서울대. 그게 계속 빠집니다. 사실 1차, 2차만 나왔지만은 이거 더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연세대 입장에서 굳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시에서 오는 아이들이 월등히 좋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활동 수 갈게요. 활동 수. 207명인데 142명 이렇게 돌았습니다. 추합이. 이것도 1차랑 2차 추합이 이렇게 돌았고, 참고적으로 이 과학공학인재 전형이랑 이 활동 우수 전형이 2022학년도에는 활동 전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인원이 합쳐져가지고 돌아간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두 인원 합치면 몇 명이죠, 이게? 470명 정도가 되네요. 얘가 몇 명이죠? 활동 우수가? 394명. 그럼 여기에서 줄어든 인원수는 어디로? 면접으로 좀 넘어가고 정시로 좀 넘어갔구나 정도 기억하시고, 논술은 축소가 되고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1차에서만 과학공학 인재 전형에서는 194명이 추합이 돌았습니다. 2차도 있는데 2차는 공개 안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3차, 4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얘 붙는 애는 서울대 일반 전형 붙는다. 자, 그래서 결론을 같이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서울대 갈 정도 수준 돼야 연대 붙는 거고, 결론 서울대 붙으면 연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시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는 어디로 가장 많이 움직인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좀 노골적으로 가볼까요, 그럼? 연세대학교는 강남구 서초구들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쉽고 간단하게. 걔들이 뭘 잘 봅니까? 수능을 잘 보죠. 이해 가십니까? 수능을 잘 봅니다. 그래서 정시 위주 전형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논술은 작년에 420명인데 52명까지 추합이 돌았다는 정도까지. 그렇다고 해서 꽉꽉 눌러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는 대학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시고, 결론. 정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월 인원이 150명 나왔는데요. 이게 역대급으로 적게 나온 인원입니다.
보통 150명이 넘어갑니다. 때론 200명이 넘어갑니다. 더 많이 넘어가면 250명까지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서는 385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150명 이월돼서 몇 명이요? 535명을 뽑기로 했고 추가 4차까지 돌아가는 인원수가 358명이 돌아갔습니다. 추가 4차만 있나요? 5차도 있습니다. 6차도 있습니다. 7차, 8차, 9차 전원 찬스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붙습니다. 이해 가시죠? 다시 연세대 최초 합격한 아이들은 싹 빠져나가면 그 뒤에 아이들이 채워서 들어간다가 정시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연세대 최초에 합격한 아이들은 쫙 빠져나갑니다. 당연히 어디로? 의대로. 어디로? 서울대로. 그럼 나머지 아이들이 쫙 따라 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대학 입시의 기본은 이겁니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넘기십시오. 아이의 수준과 역량을 넘기십시오. 그러면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쉽다는 얘기입니다. 점수에 깐당깐당 맞춰서 대학을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가 생각하는 수준이 넘어서고 다루는 수준이 넘었으면 그 밑으로 무너질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삼아서 쫓아가는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그 수준을 넘어가는 공부시켜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연세대학교 합격하는 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면 제 영상을 많이 보세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단 하나입니다. 이 수준을 넘어선 학생들은 선택해서 가는 게 대학 입시고 이 수준을 가기 위해서 쫓아가는 아이들은 가다 지쳐서 무너지는 경우밖에 안 남을 것이다. 자, 2021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 힘내고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